이웃의 한국실기 283번은 박주택 시인의 기회입니다. 최근에 박주택 시인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박주택 시선집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박주택 시인의 시집, 지금까지의 시집 6권을 박주택 시인 자신이 정리해서 전집이라기보다 모아서 어, 정리해서 그 정선된 걸로 모아놓은 시선집인데요. 그래서 그 시선집에서 제1시집 꿈의 이동 건축에 나온 시부터 먼저 시작해서 음, 총 21편의 좋은 시가 많았지만 21편의 시를 읽으려고 합니다. 박주택 시인의 경력, 양력을 소개하면 1959년 충남 서산에서 출생을 하여서 어, 이 서산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것도 중요하죠. 동대학원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1986년 조선일보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꿈의 이동 건축으로 당단한 이래 시집 제목이 꿈의 이동 건축이 첫 번째였어요. 이분이 이걸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의 길을 계산하고 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방랑은 얼마나 슬픈 휴식인가? 어, 그다음에 사막의 별 아래서 카프카와 만나는 자매 노래, 그다음에 시간의 동공, 또 하나의 지구가 필요할 때 그 정도 이게 6권인데 6권의 시집을 냈고 그다음에 시간의 동공은 한국 현대 시인 일본 시조사 제일 유명한 출판사죠. 문학 인문에서는 한국 현대 시인 시리즈 첫 번째 시집으로 선정돼서 일본에서 어, 단역 발간된 바 있습니다. 시상은 아주 주요한 시상을 다 받았고 연구비평서도 여러 권 있으며 중요한 거 또 하나의 중요한 경력은 지도 제자가 많죠. 이분이 어, 신춘문예 당선을 아주 많이 시키신 분이죠. 한 40명 정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지도제자 모임 프락시스 연구회와 함께 연구서를 아주 많이 냈어요. 그중에 제가 한두 권을 읽어봤는데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거는 인공지능의 문학과 미래 이런 거, 그다음에 동인문학지 연구 이 두 권을 읽었는데 두 권 다 아주 훌륭한 연구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업적은 김동명 시 전집하고 윤공강 전집을 냈고 어, 그래서 그 김동명 윤공강 어, 경안무 문학 사업회 이쪽에도 관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경력상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시현실 개관 잡지 시현실의 주관이고 한국문화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경희대 국문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습니다. 어, 이렇게 쭉 보면 한국문단의 주축 중에 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시를 한 편 읽겠습니다. 기회 한번 쭉 읽겠습니다. 단지 그를 만나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파고가 높았기 때문이다. 탁자에 놓인 안주에 시계가 끓는 동안 밖의 눈은 내리고 TV 연속극은 재회의 장면이다. 그건 어떤 이유로 그 자신을 변명하는지에 정신이 쏟아질 때 나는 또 한 분의 기회를 놓쳤다. 옆좌석에는 승진의 축사가 함부로 오가고 탁자에는 또 한 병의 술이 나왔다. 그렇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인가? 내가 스스로에 침잠하는 동안 그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급기야 그는 내게 모든 것이 용서됐음을 말하고 화제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나는 기회를 놓쳤다. 그가 차를 타고 가버린 뒤 아까보다 더 많은 눈이 내렸다. 차가 빽빽하게 차도를 메웠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야 할 많은 이들이 나와 차를 불러 세웠다. 정갈이 시인의 박주택 시연구, 박주택 시연구도 또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현재 결정판 박주택 씨에게 관한 연구서인데 그 박주택 씨 연구에 병가리 시인의 글이 하나 있는데 그 글이 이 시를 읽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박주택 시인 전체를 보는 방식이기도 하죠. 어, 요컨대 삶의 부정성의 실상, 부정성이랑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 지금 조금 해도 굉장히 부정적이죠. 이미지가. 모호하게 가려져 있으나. 근데 어떤 게 부정적인지가 뚜렷하게 안 드러나 있죠. 둘이 용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술 마시고 만나는 것 같은데, 뭐가 그런지는 정확하게 실상은 모호하게 가려져 있으나, 음, 양태, 그 사물이 존재하는 모양이랑 형편은 명료하게 지적돼 있어요. 어디서 만났고, 그 옆집, 옆탁자의 이 벌어진 일까지도 설명하고 있죠. 무슨 그 부정성의 근본골, 이건 여기가 감옥보다 더한 곳, 이 다른 시에, 다른 것에 관한 설명인데도 이 시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 시에 대한 해설은 아닙니다. 어, 그 감옥의 근본 형식은 앞서 살폈듯 시인이 삶은 언제나 길의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길은 가지 마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관이 교수는 비는 천천히 구르고 흐르며 흔들리며 사라지는 거리의 간판들도 몸도 없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천천히 흘러간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왜 갈까요? 그거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오늘도 수많은 것들이 모여 다른 길로 흘러가게 하였다. 강남 사거리 같은 규절을 보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원인이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근본적 주체는 수많은 것들, 즉 다수성의 원칙으로 파악된 어, 인간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이 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그거 가면 안 되는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주택 씨의 주제적 핵심은 이 시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 집단으로서의 인간하고 필존적 개체로서의 인간 사이의 불행한 얽힘입니다. 그 후자가 개인이 이제 그 개체가 집단에 소속이 되죠. 그래서 저 싱싱한 다리는 아주 기쁜 나쁜 파르자를 만나 편성된 계급으로 살아가죠. 싱싱한 다리 뭐예요? 계급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유리창 너머로 들리는 꿈에 찰칵거리는 소리에 혹독한 운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평화가 나의 국가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라고 저 시간은 벽 속에 도는 피에 빗대 저녁을 침묵시킨다. 삶은 그에게 걷는 것이고 걷는 것은 모욕이다. 모욕이란 단어 또 중요한 박주택 시인의 시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시를 읽으면 좀 이게 그냥 단순한 한 편의 시라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시집을 읽으면서 중간쯤에 나오는 건데 이게 앞부분 아니 조금 지나서 한 30 몇 페이지쯤에 나온 건데 조금 앞부분이죠. 전체로 볼 때는 허시 비슷한 장면이 아닐까 그래서 이 시를 골랐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회. 단지 그를 만나 말을 할 수 없었던 것. 사실은 누가 말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이게 재회의 장면이에요. 그지? 재회의 장면이에요. 그가 친구나 무슨 이제 형이나 동생이나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 재회의 장면이고 연속구에서도 그런 재회의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누가 말해야 되냐면 내가 말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용서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욕을 내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모욕이라는 단어 있었죠. 모욕을 내가 당한 사람이고 거꾸로 그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이유로 그 자신을 변명한지에 대해 정신이 쏟아질 때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가 그러니까 변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떡하냐? 그렇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인가? 라는 3년의 시작점을 보면 나는 용서를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하는 그 상황에 그렇게 그러니까 뚜렷하게 그도 나에게 용서를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아주 뚜렷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뚜렷한 상황에 어, 대회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 단지 그래서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단지 그를 만나 말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파고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 첫 줄, 첫 이행 두 개를 읽는 동안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주택 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고, 어려운 단어 아니죠. 근데 이 파고를 사전을 찾게 만들어요.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왜 이게 해석이 안 되지? 왜 이게 탁 안 들어오지? 그래서 파고를 진짜 찾아요. 근데 이게 사전 찾기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도대체 파고가 높았다는 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고는 뭐냐면 뻔한 말이에요. 파도의 높이, 물결의 높이, 긴장의 정도. 그러니까 너무나도 일상적인 단어예요. 이게 박주책 씨의 하나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알듯한 단어, 우리가 다 아는 단어, 그 단어를 이게 시의 본령일지 모르죠. 이게 시의 본령일지 모르는데, 어, 시의 본령일지 모르는데, 왜냐면, 시인은 민족 언어의 창조자이며 수호자라고 하죠. 라고 하니까. 그, 일상어, 그러니까, 보통 그러죠. 이 언어라는 게 시의 언어라는 게, 여기라는 건 시니까, 시의 언어라는 게, 처음에는요, 모든 단어들이 시어로, 너무 작은 글씨로 쓰여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언어가, 근데 그 시의 본령이라고 내가 말한 이유는, 민족 언어의 갱신자이기도 하기 때문이거든요. 어, 민족 언어의 창조자고 수호자라고 하지만, 민족 언어의 갱신자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갱신자가 뭐냐면,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 파고 같은, 파도의 높이죠, 그냥. 어, 파고 같은, 그러니까, 파도의 높이라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단어를 어, 뭐라 그럴까? 단어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맞아요, 또, 그지? 그리고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을 진짜 못해요. 왜냐하면 그의 파고가 높았다는 거죠. 예? 이, 그의 파고가 높았다. 라는 게 뭘까라는 게 이제 질문이에요. 이게 이 박주택 시의 특징인데, 박주택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첫이니까 이제 좀 자세히 그런 특징들을 미리 예고편처럼 말씀드리는데, 이 특징 중 하나가 탐정소설 등 소설가의 작법이 잘 발휘되고 있습니다. 소설이라는 게 그렇죠. 소설은요, 첫 문장이 이렇게 중요해요. 소설에서 첫 문장이, 그래서 소설의 첫 문장 모아놓은 책도 있어요.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그잖아요. 계속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부터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첫 문장부터 딱 읽고, 그 다음에 그 읽은 다음에 그 첫 문장이 그 소설가의 매력이 거기서 넘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궁금해서 미치게 만들고, 그지? 궁금증, 그지? 궁금해서 미치게 만들면
끝까지 죽일 걸 거 아니에요. 다음 소설 또 찾고. 그렇죠? 이게 그래요. 박주택의 소설가의 작품이 그래요. 첫 보세요. 단지 그를 만나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파고가 높았기 때문이다. 궁금증이 팍 쏟아오르죠. 왜냐하면 단지 온니 뭐가 온니야? 그지? 이 영어는 온니잖아. 온니 뭐가 온니야? 그지? 온니 단지 그 말은 사연이 한두 개가 아니란 소리예요. 근데 이제 단지 그것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궁금증을 폭발하게 만드는 단어예요. 단지 이렇게 많이 시작해요. 단지 이렇게 첫 문장, 첫 단어를요, 굉장히 이렇게, 뭐, 그렇게,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글 쓰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서 내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를 만나 말할 수 없었다. 그가 누군지 내가 지금 말하는 여기 화자 페르소나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야. 말을 하려고 만났는데, 누가 말해야 되냐면 내가 말해야 되는데 말할 수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거는 파고가 뭐야? 파고가. 그의 파고가 높았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잖아요? 그의 파고가 뭐야? 그러니까 아주 소설 작법, 소설가의 작법 같은 또, 그러니까 소설가의 작법 같이 흥미를 끌고 간 탐정 소설 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담론의 탐정 소설 같어. 응? 담론의 탐정 소설. 그러니까 뭔가 한 얘기거리가 있는데 그거를, 그 사건은 없어요. 얘기만 있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뭐예요? 내적 담론이죠. 내적이고 심리적이고 아마도 영적인 뭔가 그런 담론의 탐정 소설을 만드는데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주택 시인이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읽고 나서 계속해서 도대체 그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물론 어려워서 전부 다 그런 시로 시도 좀 쉽진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내가 딱 나하고 정서가 클릭돼서 만나서 들게 되면 이런 내적이고 심리이고 영적인 담론의 탐정소설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금 몇 가지를 넣어야 돼요. 첫째, 그하고 나하고 왜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구체적인 얘기는 없죠. 여기 정갈이 시인 교수가 정확히 말했어요. 탄료의 부정성은 모호하게 가려져 있으니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뭐가 정확했어요? 양태. 그 사건의 그 존재하는 모습은 아주 정확하죠. 아주 자세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하여튼 실상은 별로 즐거운 실상은 아닌 거죠. 이거가 이제 질문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나를 만나 말할 수 없게 말을 할, 단지 그를 만나 내가 말할 수 없었던 거죠. 내가. 응? 내가 말할 수 없었던 것은 내 사정, 말하고 싶었던 사정이 말을 못해서 그게 이제 답답해서 어떻게 했어요? 시를 쓴 거예요. 말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은, 이 시의 핵심 내용은 내가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그의 탓이기만 한 것인지, 탐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탐정소설과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게 탐정소설가, 그럼에도 이게 이 전략이 탐정소설의 그것과 다른 것은, 다른 차원인 것은 뭐가 달라요? 탐정소설에서는요, 후더닛이라고 그러죠. 후더닛. 영어 단어예요. 영어 단어예요. 누가 그 범인인가? 누가 그것을 저질렀는가? 후, 영어로 제대로 쓰면 이렇게 돼요. done, 이걸 줄여서 이렇게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범인인가? 라는 질문에 초점이 주어지는 함정소설과 달리 이 시의 범인? 심리적인 범인?
범인? 아니, 범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담론의 비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 담론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지? 뭐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잖아. 이런 설명의 방식, 즉 뭐예요? 그러니까 산문의 차원에서 충분하게 작동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런 시가 창작되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산문으로 쓰여지기만 한다면 이런 시를 쓸 필요가 없죠. 아, 나 걔 뭐 때문에 그랬어? 난 무슨 말을 못했어? 그지? 이게요. 많은 이런 담론이 많은 경우 여성들의 수다의 핵심 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속 터지는데 관계 때문에 뭐 남편이나 애인이나 친구나 자식과의 인간관계 등 때문에 속이 터질 지경이니까, 그러니까 우라,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한이라고 그러죠, 그지? 한이 맺힐 정도의 뭐가 분노가 쌓여 있는데 있어서 토로하려고, 그지? 풀 길이 없는 정서를 토로하려고 수다를 떠는지, 아, 난 남성이라서 잘 모르지만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지? 왜 이런 수다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시가 글을 만나 내가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이라고 말했을 때 단지 그의 파고가 높았기 때문만은 아닌 거란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단지라고 썼는데 이 단지가 묘하게 두 가지로 바뀌어요. 그의 파고가 높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수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파고가 낮았더라면 말을 할 것인가? 요거는 다시 이렇게 돼요. 만약에 그 파고가 뭔지는 아직 나중에 나오겠죠.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의 파고가 적절하게 낮았었다면 어, 내가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병기되어 같이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래 내가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말할 기회만 줬으면 내가 다 말을 해서 속이 시원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어서 뭐가 된 거야? 시가 된 거야. 사고가 뭔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지만 탐정설처럼 속이 시원하게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지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어, 문법적으로 호주도 아니시죠. 문법 중요한 어떤 뭐라 그럴까 담론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바로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탁자에 놓인 안주에 찌개가 끓는 동안 밖의 눈은 내리고 TV 연속극은 재배의 장면이다. 지금 단지 그를 만나 내가 말할 수 없었던 건 그의 파고가 높았기 때문이다라는 심리적인 묘사예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탁자에 놓인 안주의 찌개가 끓는 동안 밖의 눈은 내리고 TV 연속극은 재회의 장면이다. 아, 저기서도 누구 만나는구나. 라고 본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우선, 응? 이를 이행의 심리적, 개인 내면 심리죠. 내면 심리 묘사와 크게 대조적인 삼사행의 응? 외면 묘사죠. 외부 묘사. 그것도 아주 정확한 묘사죠. 술집이 대강 이런 모습이죠.
야, TV 연속극도 보이는 거니까 어떻게 해? 낡은 술집이죠. 그지? 응, 응, 낡은 술집. 싸구려 술집이에요. 외부 묘사가 어, 대조적입니다. 우선 첫째로 그의 초대에 응한 것이니까 그가 정한 만남의 장소였을 것이고 이런 묘사는 어, 그가 나를 보통 그렇죠. 그가 나를 그리 높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대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미안하면 그러겠죠? 야, 너 뭐 어딜 좋아해? 그리고 그러고 갔을 텐데, 관찰해서 말하는 거 보면 자기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뭐, 솔직히 저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그렇게 뭐, 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뭘 그렇게 신경 안 쓴다는 걸 뚜렷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TV 연속극은 제외의 장면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아이러니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걸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태 파악을 나 페르소나나 어, 나가 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대화에 이 TV 연속극 TV 드라마와 같은 분위기, 그지? 같은 분위기에 예. 그지 정서적 분위기죠. 서로 이 남자들끼리는 그 연석처럼 그렇게 뭐 심하게 정서적으로 드러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갈등과 화해, 응? 갈등 화해의 를 위한 대회의 장면, 음, 정서적 분위기를 가진 갈등과 화해의 장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도 끼어들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의 이 세 줄의 내용은 이 시의 독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도. 그러니까 독자들 경우에도 어, 거의 똑같은 이런 경험을 하고, 똑같거나 유사한, 비슷한 경험을 한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좋은 이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시적 작업의 구성을 잘하는 걸 보니까, 이 박주택 시인이 아주 많은 신춘문예 등단자를 배출한, 제자로, 박주택 시인의 제자들이, 아주 많은 제자들이 등단자가 된, 음, 이유를 좀 알 듯해요. 왜냐하면 기술이 좀 짐작할 듯합니다. 그러니까 시적 기법, 시창작법 또는 창작법이 아주 세련되어 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내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를 어떻게 쓸 건가 그럴 때
이런 박주택 시인의 이런 기법은 아주 좋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아 어떤 사람이야 공감을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지? 그 독자의 공감, 독자와 평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음, 능력이 보인다. 이제 문제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거는 이제 그 이제 좀 객관적인 얘기고 음, 객관적인 얘기고 그다음 또 보면은 그가 어떤 이유로 그 자신을 변명하는지에 정신이 쏟아질 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 어떤 이유로 그 자신을 변명하는지에 정신이 쏟아질 때 나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 그러니까 이 나도 이걸 보면 나도 그와 그의 용서를 어, 뭐라 그럴까 그에게 용서를 해주고 좀 이상해요 그게 하여튼 그의 관계를 용서해 주는 게 좀 이상해요. 하여튼 그거 좀 이따 생각해 볼게요.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를 그건 문제죠. 어쨌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음, 게 뚜렷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말했지만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음? 그 앞에 1년의 첫 일행과 이행의 그, 그의 파고 이야기도 이야기를 한 이유도 음, 뭔가 그런 관계 회복의 기회를 놓친 음,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건 뭐냐면 어, 앞부분은 그냥 모호하게 파워라고 그랬지만 1년에서는 파고라고 어, 어, 설명했지만 2년에서는 그 파고 즉 파도의 높이를 어떤 이유로 자신을 자신을 변명하는 이유를 이유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음, 추가 설명 말은 추가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의 높이가 뭔지 뚜렷하게는 안 나왔지만 자신을 변명하는 이유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번에는 옆좌석 이거 1년과 달리 1년에서는 1행과 2행이 1, 2행이 내면의 묘사이고 1년에서는 3, 5행이 외부 묘사였다면 2년에서는 1, 3행이 대화 어, 내면의 묘사이고 자기 대화 중에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묘사죠. 자신의 내면의 묘사이고 그 3, 4행이 이어지는 연결된 그러니까 3행에서 서로 붙어져 있죠. 이어지는 3, 4행이 외부의 묘사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의 묘사는
그리고 이 외부의 묘사는 보면 옆 술자석에서 승진의 축사가 함부로 가고 탁자에는 또 한 병의 술병이 나왔다. 어, 승진의 축사가 그 옆에서는 승진을 축하하는 그런 아주 신나는 장면인데 정반대되는 감정의 상태인데 함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진, 승진 축하연 연인데도 함부로 남의 말이죠. 내 것도 아니에요. 옆 테이블에 함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축사가 뭐야? 축하하는 말이죠. 축사, 그지? 이거예요. 축하하는 말. 승진했다고 축하해죠. 축하하는 말이 함부로, 함부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마음속으로 하는 거죠. 그 페르소나가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는 1년에서 TV 연속극 재회 장면을 보여주는 재회의 장면을 보여주는 TV 연속극이 자신들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듯 이연의 함부로라는 단어는 함부로 하는 축하의 말. 여기 중요한 말은 축하가 아니라 말이죠. 즉, 축하의 말도 함부로 하는구나. 라는 페르소나, 나의 인식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지? 그래서 삼행에서 어, 내면 묘사와 외부 묘사가 섞이듯 한 줄에 한 행에 섞여 있죠. 그래서 기회를 놓쳤다. 옆주자적에서는 승진의 축사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듯 어떻게 연결되냐면 함부로 하는 말, 이 그의 말, 그의 말이라는 사실을 음, 뭐라 그럴까 지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이렇게 이제 스스로 비판을 하니까 그걸 쳐다보면 다시 보면 그가 어떤 이유로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지에 정신이 쏟아질 때 나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 산문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산문적으로 설명하면 앞의 내용을 그가 너무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응? 그의 변명을 함부로 말하느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 즉 무슨 이유인지도 정당성이 없는데 또 함부로 사용하면서 말하기에 게다가 그런 말을 하느라고 정신을 뜯고 있기에 음? 내가 뛰어들 틈이 없었다는 음, 주장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요 문장 자체로 금방 이 사람이 왜 말을 못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떤 이유로 자신을 변명하는지에 정신이 쏟아질 때 이거는 용서를 위한 말이 아니죠. 음, 그가 어떤 이유로 나도 이런 실수를 가끔 하는지에 정신이 쏟아질 때 라는 말은 그가 용서를 비는 마음이 아니라는
아직 아니라는, 음,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의 말에는 뭐가 없어요. 나의 감정에 관한 고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행에서 이런 식으로 그가 단지 그를 만나 말할 수 없었고 처음부터 파워가 높았기 때문에 못했는데 두 번째로 시간이 좀 흘렀죠. 그래서 이연이 된 거예요. 이연이 돼서 그가 어떤 이유로 자신에 대해 변명하는지 정신을 쏟으니까 또 한 번 두 번째 기회를 놓쳤단 말이죠. 그리고 3년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인가? 내 스스로에 침잠하는 동안 그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는 내게 모든 것이 용서됐음을 말하고 화제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나도 요새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잘 잘 이해가 돼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급기야 내게 모든 것이 용서됐음을 말하고 화제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한테 에, 이게 용서라는 과정이 겪어질지 모르는 거죠. 없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그거는 좋은데 그럼 내 마음이죠. 그는 잘못됐어요. 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인가? 그리고 그다음 문장이 이 삼행의 이연에 내가 스스로의 침잠하는 동안 침잠이 뭐야? 갑자기 또 침잠, 침잠, 침잠 보통 안 쓰는 용어죠. 근데 진짜 다른 뜻이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이게 박주택 시인의 특징이에요. 아까 사고랑 비슷해요.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침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침은 아래로 잠은 가라앉는 거죠. 침은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물속 깊이 가라앉거나 숨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서 깊이 사색하거나 자신의 세계에 깊이 몰입함. 이게 침잠이래요. 그지? 알고 있는 단어인데 다시 보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침잠하는 동안 뭘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시는 그에 관한 시가 아니에요. 누구의 시예요? 나의 시예요. 그는 어? 나와의 용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음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3년에 이르러 거의 분명해진 듯합니다. 그러나 용서에서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인 나의 페르소나, 나의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용서에서는 말이죠. 응? 뭐 상대방이 용서할 만한 그런 용서하겠다고 나서서 말했지만 용서할 만한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결정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이 그렇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게 좀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부사를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이 시가 이 시를
쓴 이유이고 이 시를 읽는 독자가 어, 어, 시인의 마음 상태와 방식을 읽으려고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지금 굉장히 이상하죠? 끝까지 답이 없죠? 내가 일부러 슬슬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너무 산문 같아서. 나는 기회를 놓쳤다. 이거는 둘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끝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더 긴 문장이 쭉 이어져 있어요. 이번에는 그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라고 말을 했지만 이 시가 제목이 기회죠. 기회가 어, 이 마지막 연에 나는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행이 더 이어지는 걸 보면 이 시가 그와의 관계 회복, 이 실패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다기보다 물론 그런 목적도 1차 있겠죠. 1차 목적보다 더 큰, 더 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사연이 보여줍니다. 음,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 용선이 뭐니 이렇게 하던 사람이 차를 타고 떠났어요. 가버린 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까보다 더 많은 눈이 내렸다. 차가 빡빡하게 차도를 메웠다. 그리고는 집으로 갈 많은 이들이 나와 차를 불러세웠다. 뭘 말하는 걸까? 요거. 요게 뭘 말하는 걸까?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정관이 시인의 그 평론을 내가 다시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요거예요. 이게 강남 사거리에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른 길로 흘러가게 했다. 같은 구절을 보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하는 원인이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원본적 주체는 수많은 것들, 즉 다수성에 파악되는 인간군이 있다. 라는 것이 나는 강남을 그래서 안 좋아하는데 강남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응? 강남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 그러니까 거기가 자본주의가 아주 팽배한 곳이죠. 자본주의의 특징이. 강남에요. 강남에 가시면 요게 하나고 우선 첫 번째가 이 뒷부분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세상의 주류가 어떻게 됐다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바가 됩니다. 그죠? 이 시가. 근데 그 자각, 이 세상은 지옥이라는 자각을 철저하게 하게 해준 사람이 그였기 때문에, 응? 어? 기록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를 안 좋은, 그지? 불편한 경험을 일부러 음, 자세하게, 주변 상황도 아주 자세했죠? 자세하게 기록하고 묘사한 듯합니다. 응? 그러니까 박주택 시인이 이 박주택 시인은 강남 한복판에 살죠. 어, 강남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이런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의 지옥도를
음, 거의 매일 경험하고 있다. 어? 경험하고 있다고 어, 어, 말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 바로 이 부분 있죠. 여기 그가 차를 타고 가버린 뒤 그는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찡. 근데 아까보다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차에는 빽빽하게 차도를 메우고 차가 차도를 메우고 그리고 집에 가야 할 많은 일이 나와 차를 불러 세웠다. 이게 강남의 모습이에요. 나 강남 가면요. 강남 가면 조심해야 될 게 10시 어느 정도 밤이 깊으면 집으로 돌아갈 길이 어, 그 자가용 그러니까 운전사가 있는 운전사 운전사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음? 교통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이 되면 택시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 정말로 힘들거든. 이 강남에 그래서 강남에는 밤중에 가서 혹시 혼자 남게 되신다면 큰일 납니다. 너무 괴로워서 다시는 안 와. 이런 식의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가 차를 타고 가버린 뒤, 그러니까 그는 괜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뭔가 성공한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근데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길거리에 나와서 택시 타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 지옥도 여기 강남역 사거리 나오죠? 강남 사거리에서 아주 처절하게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이제 거의 다 줄거리 읽었죠? 근데 안 읽은 게 있어요. 뭐 안 읽었어요? 탐정수사의 후더니 누가 범인이야? 그거를 안 읽은 것처럼 응? 탐정소설에서 소설을 읽게 하는 팀이 누가 범인인지 찾는 음, 호기심과 궁금증이라면 이 시에서는 뭐예요? 그래서는 박주택이 편하게 편하게 강조해둔 뭐예요? 사고와 심장의 내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음, 독자의 호기심과 궁금증일 것입니다. 응?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파고와 나의 심장, 그렇죠? 그의 파고와 나의 심장의 대립입니다. 이것도 마치 탐정소설에서처럼 악당과 응? 탐정의 대립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죠? 속, 속되게 말하면 누가 이겼을까? 응? 이제는 누가 이겼을까? 탐정소설이가 누가 한 사람은 잡아야 되잖아. 누가 잡혔을까? 누가 이겼을까? 이거잖아요. 그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박주택 씨의 세계가 재미있게 열립니다. 우선 획기적으로는 나가 처참하게 졌습니다. 어떻게 졌어요? 그게 바로 뭐야? 마지막 사연의 네 줄입니다. 마지막 사연. 응? 뭐예요? 아까 이거. 응? 헤어진 다음에 그는 차를 타고 떠나버린 뒤 그가 차를 타고 떠나버린 뒤 아까보다 더 많은 눈이 내렸다. 차가 빽빽하게 차도를 메웠다. 그리고는 집에 가야 할 일들이 나와
집에 가야 할 많은 이들이 나와 차를 불러서 왔다. 용서를 용서를 빌겠다는 그를 만나러 나왔는데 기회를 놓쳤다고 최종적으로 판단. 그치? 그리고 강남 사거리에 교통지옥 그리고 어? 그치? 힘들어. 응. 생각이 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의 어조, 톤, 말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볼까요? 보세요. 단지 그를 만나 내가 말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파고가 높았기 때문이다. 여기 단지가 중요해요. 응? 나는 일행의, 일련의 일기행의 어조는 단지 그를 만날 수 없어, 말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파고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일행의 어조, 나의 어조죠. 나의 어조는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라 승리자 그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온니 응? 말할 수 없었던 것 뿐이라고 그런 응? 패배자가 아니에요. 승리자예요. 그거는 3년에도 나와요. 3회에도. 그렇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인가? 내 스스로에 침잠하는 동안 그런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급기야 내게 모든 것이 용서됐음을 말하고 화제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가 일방적으로 그가 일방적으로 3년에서 그런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급기야 모든 것이 용서됐음을 말하고 화제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사건의 종료를 관계 파탄 사건의 종료를 선언하지만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인가 내가 스스로 침잠하는 동안 이라고 기록하면서 이라고 기록하면서 용서의 권리가 아직 내게 확실히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 대화는 전쟁. 그래서 함정소설의 구도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응?
이 전쟁은 이 심리 전쟁이죠. 이 심리 전쟁은 그는 그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음, 그런 결말을 하겠습니다. 즉, 탐정소설과 감정소설처럼 뚜렷하게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승리예요? 그러면 무엇이 승리입니다. 누가 이겼네, 그죠?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 독자는 일방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작컨대 나의 승리라고 여겨집니다. 그치? 그런 그냥 뭐라고 말했는데 인정도 안 해줬죠. 그의 말은 어, 그와 나의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 도 전혀 모르고 그의 변명의 음? 그 내용도 변명의 내용도 옆좌석 옆술좌석의 함부로 말하는 승진의 축사보다 못하게 그게 옆에서는 그래도 승진의 축사 한번 얘기 그래도 정의가 되잖아요.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어? 뭐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아까 내가 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정과리의 요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 그래서 정과리의 삶의 부정한 실상은 가려져 있으나 영향이 절대 있다라는 분석에 주목하게 됩니다. 어, 분명한 건 분명한 건 삶의 부정적 실상, 부정성의 실상, 그 세상이 지옥도라는 것, 그 말은 틀림없는 듯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세상 대다수 대중의 삶의 길이라는 음, 주장도 확실한 듯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의 주장하는 바 들을 필요도 어? 요약할 요약해서 전달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세상에 이런 비옥도의 세상의 대중 그 역자적의 승진의 축하를 받는
받거나 TV 연속극의 담론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가, 어? 아까 정거리가 말한 대중 있죠? 정거리가 지적한, 그 정거리만 지적한 게 아니라 정거리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평론가들 대부분이 지적한 대중, 응? 지옥교회 잘못된 길을 가는 대중의 을, 뭐랄까, 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음, 그러므로 이건 단순한 전쟁, 탐정 소설 같이 같은 단순한 전쟁이나 대결이 아닙니다. 현실은 지옥이고 그 지옥의 대다수 대사는 대다수 중 하나가 나와 갈등이 있는 라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나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남는 문제는 그러므로 이제 남은 문제는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음? 억울하게도 무의미하게 강남 사거리에서 밤늦게 눈 맞으며 택시 잡으려고 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다니다 깨달은 건 나의 정신승리의 길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시는 또한 박주택 시세계의 서울시와 같은 이 시는 그런 길을 가려는 박주택의 시세계의 틀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그의 사고와 나의 심잠의 대립구도로 표현되어 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그의 파고, 그의 파도 높이, 파고는 현실 세계에서 너무 높아져, 드높아져 내가 나가 어, 나의 말이 그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잠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택의 시는 바로 이런 침잠의 힘을 찾는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용서라는 흥미에 있습니다. 에, 박주택의 세계가 어, 세계 어려움은 음,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용서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음,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서야 겨우 용서의 예,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신약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용서의 길은 음, 너무 그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